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구장창 반대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이득이 되느냐.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뭐 농성을 하는데 단식 농성도 아닌데 뭐 무슨 웰빙 농성이다, 뭐 바캉스냐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이게 국민의힘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망했어요. 국힘은 망했어. 제가 맨날 얘기해요. 국힘은 망했다고. 네. 이거를 뭐 해서 더 여론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국힘이 망한 거에는 큰 틀에는 대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무능하다. 뭐 이거를 해서 뭐 더 지지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능함. 원래 정권 초기에는 원래 야당이 어려워요. 대선의 패배의 영향도 있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뭐 각종 인선에 힘을 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예를 들면은 다른 거를 딜로 얻어내거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가 돼 법사위원장이 됐든 예결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자리가 됐든 근데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죠. 그게 아니라 청문회 때 일단 무능했어요. 네. 청문회를 본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이 사람이 선거 질문을 했다라거나 이런 게 그거 딱 하나 김희정 의원이 이제 저기 국가부채 네. 어떻게 됐느냐. 근데 그것도 얻어 걸린 거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잘 준비했고 날카로웠다라는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죽어라 반대를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지지층 결집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지지층 결집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완돼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다. 큰 의미 없다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야당은요 원래 자체 발광하기는 어려워요. 네.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뭐 인기가 많아지기는 어렵고 다만 집권 세력이 못할 때 반사 이익을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야당은 자체 발광은 어려워도 반사체는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떼거리가 없어요. 뭐가 잘못해야 야당이 좀 먹고 살 게 생기는데 네. 뭐 인사도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의 열렬 지지층 보기엔 왜 인사가 이렇게 흐리멍텅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탕평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벌써 고위공직자 중에 비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사람이 그렇죠. 두 사람이나 나왔잖아요. 네, 농림부 장관.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시비 걸고 이렇게 뭐 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먹고 살기가 힘들어. 유일하게 발견한 떼거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해. 아. 이거마저 포기하면 야당이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뭘 갖고 마이크 잡고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청문회 전부터 잘했어야지. 그리고 네. 청문회를 잘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잘할 실력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단 한 가지 남은 떼거리를 포기는 못하고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이슈화 시키는데도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이미 망했다 말씀하긴 하셨는데 일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당의 개혁 점수는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한계도 노출했지만 뭐 개혁을 하려다가 좀 실패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기득권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맞고 물러나면서 한 얘기는 다 맞다고 봐요. 근데 김용태 의원도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확실히. 그래서 약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큰 감투를 잠깐이라도 썼던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이렇게 그냥 끝나고 다시 김용태 초선 의원이 된 거잖아요.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문제가요. 네.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어요. 그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교체가 돼야지. 다른 사람으로 다른 교체가 사람으로. 된다. 근데 그게 방법이 있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예, 22대 있는데. 국회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뭐 2028년 총선 이전까지는 힘들어요. 힘들다. 네. 개혁이 힘들다. 네. 이게 한숨부터 쉬고 이게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가 뭐 국내를 막 이렇게 막 마음속 깊이 우러나와서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이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김용태를 평가하기 전에 이 당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다시 권성동 권한대, 전진석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한동훈 물러나고, 그때 아마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재옥 대행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저기 황우여 비대위원장. 네. 그랬다가 다시 한동훈 대표. 네. 그리고 다시 한동훈 물러나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그런 다음에 권영세, 그러니까 권성동 권한대행, 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송원석 지금 대행. 비대위원장. 네. 이 미친 거 아니야? 평균 내보면 세 달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네. 3년은 여당이었어 심지어. 이 당이 완전 망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용태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45일 했잖아요. 뭐 40 몇지? 이거 뭘 평가를 49일 뭘 네. 평가를 할 게 뭐 있어 이게. 네. 또 이제 송원석이 또 한 2달 하다가 또 누가 당대표 뽑히겠지. 또 갈릴 거야 그러고 얼마 있어. 답도 없어. 수렁이야 수렁 진짜. 이렇게 맨날 바뀌어 맨날. 네. 이게 2007년 8년에 그 민주당이 이름 맨날 바꾸고 맨날 개빡끼리 싸우면서 붙였다 합쳤다 뭐 무슨 민주당 됐다가 무슨 뭐 원조 뭐 맨날 싸웠던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지도 체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민주당의 암흑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파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맨날 당 간판 바꾸고 뭐 지도부 맨날 바뀌고 국힘은 지금 이거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나니까 외우는 거야 이거. 아니 저도 중간에 저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상하네 약간 이렇게 많이 바뀌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나니까 들어서. 외우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당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다. 네. 김용태는 말씀하셨다시피 한계가 너무 명백했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다만 제가 비판적인 거 하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좋게 보면은 처신의 달인이고 안 좋게 보면은 간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김용태를 세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얘기를 해서 얼굴 간판으로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김용태 왜냐하면 또 포천이라는 데가 약간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 윤핵관이 사실상 공천 제가 뭐 실명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약간의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개혁을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5대 개혁안을 얘기를 했는데 관철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5대 개혁안 얘기한 거는 훌륭하지만은 너무 뒤늦었다. 뒤늦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하여간 조금 그 약간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간보기 네.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김용태 의원 알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차라리 그때 때려쳤어야죠. 5대 개혁안을 내놨는데 안 받았을 안 때. 받아줬을 때 그때 아예 때려쳤어야지. 끝까지 임기를 유지하지 말고 그랬으면은 조금 더 결기가 느껴졌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솔직히 그 떵떵거리던 윤석열 정부 때 실세 노릇하던 지금 이철규 의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가셨죠? 아니 있기야 있지. 조용히 계시고 있죠. 근데 당내에서 그러면 이철규 너 책임지고 물러나라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지. 네.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으로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등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체포영장 막으려고 이제 갔었던 분들이어가지고 지금 다 이런 이제 비대위로 과연 이제 쇄신을 하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형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될까요? 아니면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이제 입김을 작용하게 되는 그런 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입김을 직접적으로 한 데보다는 룰 세팅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룰 세팅을. 후보군을 보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집단 집단지도 체제 집단지도 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집단지도 체제가 처음 나올 때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로 돼서 나오면은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다 반한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예전에 김무성 대표 했을 때 서청원부터 해가지고 뭐 쫙 이제 김태호 뭐 이인재 막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양새를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 룰을 만들 것인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막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은 뭐 그런 느낌이 제 느낌 그냥 이거를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만 죽을 순 없지. 그러니까 뭐 같이 죽자 이거예요? 제가 뭐는 웃기신 작전? 뭐냐면은 뭐 관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수호를 한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기 시작하면은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게요. 저는 이제 비대위원 임명하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비대위원 구성 자체가 비상 상황이죠.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비상 상황이에요, 항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고 찰지면서도 살살 녹는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화로회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특가로 준비한 생물 참다랑어회 500g이 35,0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또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였죠. 6월 3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다시 정치에 복귀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낳았고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 창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계 은퇴 선언을 했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안 믿었다. 네, 택동소리 하지 마라. 뭘 은퇴야, 은퇴는. 그러니까 정계 은퇴할 생각은 진정성은 없는 것 같고 네. 저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력이 있나요? 어디 누구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TK 중심 신당을 만드는 거지. 아하. 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TK에 기반을 두는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왜냐면 홍준표 전 시장의 어떤 지금 상황으로 봐선 수도권에서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요. 네. 근데 TK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이 손원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둘이 대선 기간에 좀 사이가 좋았었죠. 아니 원래 좋아요. 원래 좋아요. 원래 명태균 씨하고 같이 잘 어울렸던 사람들이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지금이야 괜찮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고민을 할 겁니다. 자기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재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야 TK에서 나하고 손잡고 여기서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솔깃하게 들릴 때가 올 거예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오. 네. 먹고 계셔가지고. 예. 맛있네요. 끝날 때 다 먹어서 죄송한데. 네. 저는 홍 시장,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신당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맨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네. 동력이 지금 보수의 찐 지지자들은 아직도 20% 국민의 20%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니면 네. 거의 한 자리의 수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져야지 이게 보수 정당이 그 친박연대 같은 스타일이든 뭐가 되든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나오면은 이거 시도당 1000명씩 5개 지역에서 5000명 서명 받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 때 좀 까다롭죠, 조건이. 조건도 네. 까다롭고 누구랑 하냐 그러면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아무리 이준석 당이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외피도 있고 뭔가 이념도 있고 뭐 그렇잖아. 이대남을 뭐 중심으로 하든 뭐가 됐든. 근데 홍준표는 그게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해산 좀 내라 이렇게. 정당 해산을 바라면서 내가 해산이 되면 거기서 내가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해산 좀 이렇게 지금 하시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상황이 오면 정말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선 땡큐죠. 완전 네. 땡큐죠. 진짜로. 왜냐면 그냥 이삭 죽기가 아니고 그냥 나락이 쏟아지는 거잖아. 그 상황은. 그리고 네. 지금 팔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죠. 네,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약간의 엑소더스가 있어요. 엑소더스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의회에서 탈출해가지고 지방선거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네, 제가 이름은 다 말 못하겠는데 특히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는 거의 10대1, 15대1 이래요. 경쟁률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데는 아무리 어려워도 TK 2018년에는 TK 2개 광역단체 중에서 대구 경북은 이겼으니까 나머지 다 내줘도. 네. 그리고 지금 위원정당 해산심판 내서 네. 위원정당 돼가지고 이거 배째다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엄습해서 그래요? 지방선거로 튀어야 되겠다. 실제로 위기를 느끼는구나. 그런 분들이 그만큼. 있어요. 제가 뭐 네. 말은 못하겠는데 막 중진 5선, 6선 의원들 지금 다 경북지사 지금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구멍난 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은 저분이 왜 갑자기 경북지사를 하려고요? 하면은 이유는 누가 봐도 이제 보이는 거니까 이게 네. 약간 여의도에서 중앙정치에서 거리 두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장 그렇게 건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뭐 청문회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쇄신도 물 건너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긴 하네요. 안철수. 안철수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막 칼럼도 안철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칼럼도 나오고 있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전략적으로 친윤이 안철수를 밀 것 같아요. 진윤이 안철수를 민다. 아니 당내 평가가 조금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누가 봐도 질게 뻔한 선거지만 안철수가 열심히 했다. 네. 끝까지 자리 지키고 뭐 그 과정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약간 평가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외톨이 안철수가 아니다. 알겠습니다.